사진이 예쁜 방이 좋은 방일까요? 월세가 싼 방이 저렴한 방일까요? 역에서 가깝다고 무조건 편한 방일까요?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대표 마채연입니다. 벌써 2026년 6월도 중순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신림역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구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잦아지고 또 발걸음도 많아졌는데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원룸 구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진이 예쁜 방이 좋은 방일까요? 월세가 싼 방이 저렴한 방일까요? 역에서 가깝다고 무조건 편한 방일까요? 처음 볼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관리비가 매우 높아서 좀 속상하고, 또 살다 보니까 수압도 낮고 배수가 좀 잘 시원하게 안 되고 장판이 좀 일어나고 이래서 불편하고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신림역 주변은 원룸, 오피스텔, 1.5룸, 2룸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매물이 다양하다는 것은 선택지가 많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제대로 비교하지 않으면 잘못 고를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하는 분들이 방 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여기서 잠깐, 좋은 공인중개사는요, 고객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확인해주고 감이 아닌 정확한 기준으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집을 찾아서 계약하도록 돕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림역 원룸 오피스텔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6가지, 지금부터 기점끝 세우고 집중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룸 오피스텔 후회하지 않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림역은 출구별로 생활권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신림역에서 원룸, 1.5룸, 2룸 구할 때는 가장 먼저 볼 게 신림역 근처냐 아니냐가 아니랍니다. 정확히 신림역은 몇 번 출구 생활권이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신림역 3, 4번 출구는 유흥상권이고, 조금 지나면 전통상권과 생활 편의 시설이 많습니다. 식당, 카페, 병원, 은행,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이 좋고요. 퇴근 후에 생활 동선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1, 2번 출구는 어떨까요? 출구 앞 바로 큰 쇼핑몰이 있고요. 쇼핑몰 중심으로 대로변에는 생활의 편리성을 주는 근린 상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 편의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이면으로는 조용한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흔치 않은 초역세권의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반면에 5번, 6번, 7번, 8번 출구이면은요, 상업지, 준주거지, 일반 주거지가 차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룸 주택, 원룸 건물, 오피스텔 건물들이 다양하게 많은 1인 가구 특화 주거지입니다. 이러한 신림역의 출구별 특성은요, 청년층, 직장인,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임차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젊은 청년층이 살기 좋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림역에서 방을 볼 때는 단순히 역에서 가까워야 된다, 역에서 몇 분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주로 내가 이용할 출구가 어디인지, 밤에 귀가할 때 동선은 괜찮은지, 주변에 편의점, 마트, 세탁소, 병원, 카페가 있는지, 대로변인지 골목인지,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됩니다. 신림은 같은 역세권이라도요, 골목 하나, 출구 하나에 따라서 생활의 만족도가 각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관한 것이에요. 월세만 계산하지 말고요, 총 매월 나가는 고정 비용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룸 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월세만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방은 월세가 55만 원,
B방은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그런데 A방이 훨씬 저렴해 보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방은 관리비가 1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인터넷 별도고요. 수도, 전기, 가스요금 별도입니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매달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B방은 월세가 조금 높아도 관리비, 인터넷, 일부 공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고정비가 훨씬 더 적게 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비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매월 얼마나 나가죠? 인터넷 포함되어 있나요? 냉난방 방식은 어떤가요? 개별인가요? 중앙인가요? 특히 오피스텔은 관리비 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엘리베이터, 보안, 청소, 공용전기, 주차, 이런 여부에 따라서 매달 부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은요, 월세가 아니라 관리비를 포함한 총 고정 비용을 잘 비교해 봐야지 살면서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의 사진들을 보고 방을 보러 많이 오는데요. 엄청 예쁘고 엄청 넓어 보이고 원룸이 이 정도로 싼데 이게 뭐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봤을 때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격 차이 때문에. 하지만 벽지, 밝은 조명, 넓은 렌즈 때문에 실제 방보다 사진에 있는 방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진보다 구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도배 상태나 청소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가 나쁘면 사는데 매우 불편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들어갈 공간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 주방이 방 안쪽에 있는지 아니면 현관 쪽에 분리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세탁기, 냉장고, 신발장 위치가 생활 동선에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요, 가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훨씬 좁을 수도 있고 훨씬 넓을 수도 있거든요. 요리를 자주 한다면 주방이 분리되고 환기가 좋은 게 좋겠죠? 재택근무를 한다면 책상 자리와 채광이 좋아야 되겠죠. 옷이 많다면 수납 공간이 필요하고요. 신발이 많다면 그만큼 신발장이 크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요, 구조입니다. 원룸은 안 그래도 좁죠. 한 5평 정도 될 텐데 구조가 잘못되면 내가 1년, 2년 살면서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맞는 방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구조를 보고 선택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방을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사실 전문 공인중개사와 함께 본다면 문제가 없겠죠. 고객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볼 테니까요. 그런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도배나 장판 이런 건 눈으로 보여서 걱정을 덜 하시는데 배수 문제라던가 수도, 수압이 낮을까봐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 센스는 수도 물을 틀어볼 때 예를 들어서 세면대 문을 틀고 잠그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화장실 물을 내려보고 이러면 수압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수압을 정상적으로 체크하려면 우리가 싱크대 물도 틀어놓고 세면대 물도 틀어놓고 화장실 물도 내리고 샤워기도 틀어놓고 이렇게 동시에 물을 틀어놓고 수압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수압이 약한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요즘은 대부분 건물들은 옛날 집이 아니고 직수로 다 맞기 때문에 수압이 낮으면 다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또 조정하는 걸 몰라서 또 수압을 낮은 대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집에 수압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인하고 의논해서 수압을 조금 높이는 밸브를 좀 열어놓는 이런 거를 하면 수압이 또 세집니다.
그리고 배수 상태가 가장 문제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끼어 있거나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 또 냄새가,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화장실은 보통 원룸들은 환풍기가 있고 창문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풍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도어락이 있는지, 인덕션, 보일러 상태도 확인하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계약하기 직전에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으로도 확인을 해주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은 꼭 체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체크할지 모르고 또 눈치를 보느라고 적극적으로 확인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확인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내가 계약하고 싶은 집인데 확인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 임대인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입주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이 임차인이 이사 나간 다음에 또 하나씩 확인해서 이제 입주하기 직전에 임대인이 다 고쳐놔야 되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들은 되게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전문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건 수리해야 될지, 현 상태를 인수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특이하게 넣어서 조금 분쟁이 없게끔, 또 내가 사는데 편하게끔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낮하고 밤하고 신림역 주변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 낮에는 조용해 보였는데 밤에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음식점과 주점 주변으로 소음이 굉장히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낮에는 복잡해 보여도 실제 거주 골목은 조용한 곳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낮에 한번 보고 또 밤에 한번 더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나는 시끄러운 거 좀 좋고 복잡한 게 좋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고 소음이 없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주거지를 찾으려면 낮과 밤을 한번 보고 그 소음 정도를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라면요, 밤 귀가 동선, 골목 조도, CCTV, 편의점 위치, 이런 것들 잘 봐둬야 되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안전성이 높아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어플도 잘 되어 있고 해서 도보 거리를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직접 지도를 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일 걸을 수 있는 거리인지, 비 오는 날에도 괜찮은 동선인지, 또 퇴근 후에 저녁에 깜깜할 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집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방을 여러 개 보다 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 방이 좋았는지 저 방이 좋았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은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방이 이렇게 좋았구나, 나는 이 방이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관리비가 얼마였지? 옵션 상태가 어땠지? 이런 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을 볼 때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공인중개사가 하나하나 짚어주기 때문에 구태여 체크리스트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볼 때는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준비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위치, 월세, 관리비, 전입신고 여부, 주차, 냉난방, 수압, 배수, 환기, 옵션 상태, 정말 체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과 영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원룸 볼 때 어떤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신림역 원룸 오피스텔 구할 때는 첫 번째, 출구별 생활권을 먼저 보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월세가 아니라 총 고정 비용, 월세, 관리비,
공과금까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진 내용보다는 실제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좋을수록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옵션과 시설은 직접 작동해 보시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낮과 밤의 주변 분위기, 동선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방 너무 좋아.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은 안전한 방을 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만 번쩍번쩍한 방을 하면 안 됩니다. 신림역 주변 원룸, 오피스텔, 투룸 찾고 계시다면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건부동산에서 원룸, 오피스텔 전문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가장 좋은 집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미건부동산 대표 마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